손주와 나들이를 다녀온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사진 한 장을 올린 어느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올리고 나서 10분에 한 번씩 화면을 열어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반응이 별로 없는 날이면 하루 종일 마음이 쓰이고 혹시 사진이 별로였나 하는 생각에 괜히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평소보다 반응이 좋으면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고 하루가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정작 본인도 이런 자신의 모습이 우습다고 느끼면서도 화면을 열어 숫자를 확인하는 손가락을 멈추기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놓습니다. 어떤 날은 자다가도 문득 궁금해져서 새벽에 화면을 열어본 적도 있다고 하니 스스로도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남 눈치 안 보고 씩씩하게 살았던 분인데 어느새 낯선 이의 반응 하나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도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식 키우고 살림하느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는데 이제 여유가 생기고 나니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반응에 더 예민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변 친구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나면 누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게 되고 반응이 뜸한 친구가 있으면 괜히 서운한 마음까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해집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좋은 반응을 얻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왜 이렇게 우리 하루의 기분을 좌우할 만큼 커져버린 걸까요?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자체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다른 여러 중독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갉아먹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정 중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마음과 건강하게 거리를 두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정 욕구는 본능이라는 사실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부끄럽게 여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다룬 책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책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도 많은 독자에게 읽히며 큰 공감을 얻은 책으로 특히 타인의 시선에 지쳐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먼 옛날 인류는 공동체에서 소외되면 곧바로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냥을 하거나 식량을 구하는 일이나 맹수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일 모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이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오랜 역사가 우리 뇌 깊숙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소외되었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마을 공동체 전체가 서로 의지하며 농사를 짓고 대소사를 함께 치르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인정받는 것이 실제로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진을 올리고 반응을 궁금해하는 마음, 누군가 나를 좋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코 이상하거나 유별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소속되고자 하는 목적이 깔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병리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서 스스로를 나약하다거나 속물스럽다고 여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지나치게 커져서 타인의 반응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온통 좌우된다면 그때는 잠시 멈추어 그 마음의 크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본능이 어느 순간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타인의 반응에 따라 하루의 기분과 자존감이 온통 좌우된다면 그때는 이 자연스러운 욕구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커져버린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게 된다고 설명하는데 문제는 이 인정 욕구가 지나치게 커지면 타인의 시선에 자신의 존재, 가치 전부를 걸게 되는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인정도 저울의 원리를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다른 편에서 말씀드렸던 쾌락과 고통의 저울 원리는 인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애나 렘키 교수는 자신의 책 도파민 네이션에서 어떤 자극이든 반복될수록 뇌는 그 자극에 무뎌지고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만 같은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칭찬과 인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좋아요 몇 개만 받아도 충분히 기분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로는 만족스럽지 않고 더 많은 반응이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술이나 도박에서 내성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로 처음에는 작은 자극으로도 충분했던 뇌가 점점 더 큰 자극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좋아요 10개만 받아도 흐뭇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 반응에는 오히려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마음이 유별나게 약해서가 아니라 인정이라는 자극에 뇌가 이미 적응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매운 음식을 즐겨 먹던 사람이 점점 더 매운맛을 찾게 되는 것처럼 인정과 칭찬에도 내성이 생겨 더 강렬한 반응이 있어야만 예전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면 좋은 반응을 받았을 때의 기쁨보다 반응이 시원치 않을 때 찾아오는 허전함과 서운함이 훨씬 크고 오래 간다는 점입니다. 처음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는 그저 즐거움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반응이 없을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화면을 열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 어느새 불안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는 즐거움을 위해 시작했던 게시물 올리기가 어느새 그 반응이 없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는 그저 손주 사진을 남기고 싶어서 올렸을 뿐인데 이제는 사진을 올리기 전부터 이번에는 반응이 좋을지 걱정부터 앞선다고 말합니다. 즐거움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걱정거리로 바뀌어 버린 셈입니다. 세 번째, 남의 미움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 기시미 이치로와 작가 고가 후미타케가 함께 쓴 책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개념으로 과제의 분리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나의 과제이지만 그 행동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그 사람의 과제이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남의 과제까지 떠맡아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지 미리 걱정하고 그에 맞춰 내 행동을 바꾸곤 합니다. 이렇게 남의 과제까지 짊어지고 사는 삶은 결국 내 삶의 방향키를 다른 사람 손에 쥐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며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나 며느리, 주변 이웃의 반응에 맞춰 자신의 의견을 계속 굽히며 살다 보니 정작 세월이 흘러 자기 생각이 무엇이었는지조차 흐릿해졌다고 고백합니다. 모임에서 남들이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하고 싫다고 하면 슬쩍 의견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조차 잘 모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명절 음식 하나 준비할 때도 정작 자신이 먹고 싶은 것보다 며느리나 자식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먼저 생각하다가 문득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도 헷갈렸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이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남에게 미움을 받거나 서운한 소리를 듣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걸어갈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를 삶의 나침반으로 삼는 습관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주인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기시미 이치로는 이 책에서 우리가 진정 자유로워지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일부러 남에게 미움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미움받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를 서운해하거나 못마땅해 하더라도 그것이 곧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용기의 핵심입니다. 오랜 세월 남을 먼저 배려하며 살아온 중장년 세대에게는 특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말이지만 평생 남을 위해 애써온 만큼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에도 조금 더 귀 기울여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나이 들수록 인정에 더 매달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회사에서의 직함이나 사회적 역할이 함께 사라집니다. 한때는 직장에서 부장님, 소장님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을 자연스럽게 받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런 존재감을 확인할 자리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사회적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그 빈자리를 다른 곳에서 채우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받는 좋아요와 댓글이 어쩌면 예전 직장에서 받던 인정과 존중을 대신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 정체성 상실을 다루는 여러 심리학적 논의에서는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보다 오히려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가 명확했던 삶에서 갑자기 그 모든 구조가 사라지고 나면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이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퇴직 후 처음에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것 같아 허전했는데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에 사람들이 반응해 줄 때마다 마치 아직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확인을 받는 것 같아 그 반응에 점점 더 매달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동료들이 인사를 건네고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보며 자연스럽게 존재감을 느꼈는데 은퇴 후에는 그런 일상적인 확인의 순간들이 통째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의식 중에 화면 속 반응에 더욱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분이 유별나게 허영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존재감이 흔들리는 인생의 전환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젊은 시절 회사에서 인정받던 방식 그대로 은퇴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쓸모와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다만 그 빈자리를 타인의 반응에만 의존해 채우려 하면 정작 자신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서 의미를 느끼는지는 점점 더 흐릿해지게 됩니다. 예전 직함이나 사회적 지위가 곧 나 자신이라고 여기던 마음이 은퇴 이후에는 사회관계망의 반응이 곧 나의 가치라고 여기는 마음으로 슬며시 옮겨가는 것뿐 결국 여전히 외부의 평가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맡기고 있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 인정에 흔들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아예 바라지 않으려 애쓰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대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는 연습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자기 수용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데 이는 남과 비교하며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책은 자기 긍정이 아닌 자기 수용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긍정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이라면 자기 수용은 할 수 없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노력하는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잘한 일이나 스스로 뿌듯했던 순간을 한 가지씩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타인의 반응을 확인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에게 먼저 잘했다고 말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힘이 조금씩 쌓이면 타인의 반응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도 하루를 든든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일기장에 오늘 잘한 일 한 줄을 적어보는 것도 이런 자기 인정의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회관계망의 반응을 확인하는 횟수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대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던 사회관계망 앱을 하루 2번으로 정해두고 대신 그 시간에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더니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안하고 든든해졌다고 말합니다. 화면 속 낯선 다수의 반응보다도 나를 진심으로 아는 소수의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훨씬 깊은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좋아요가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몇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면을 자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즐거운 일을 하며 하루를 채울 수 있게 되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만약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에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화면을 확인하지 못하면 극심한 불안을 느끼거나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결과나 성과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말 한마디, 이를테면 그냥 당신이라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가장 든든한 닷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라면 부모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부모라는 존재 자체에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라면 상대가 사회관계망 반응에 마음 졸이고 있을 때 저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당신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진심을 담아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새겨진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정도 쾌락과 고통의 저울처럼 작동해서 반복될수록 더 많은 인정이 있어야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은 오히려 자기 삶을 잃게 만들며 때로는 미움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퇴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시기일수록 그 빈자리를 타인의 인정으로 채우려는 마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스스로를 인정하는 연습과 소수의 진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인정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화면 속 숫자에 마음이 흔들리셨다면 잠시 화면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스스로 잘 해낸 일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화분에 물을 준 것,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 것, 그런 작은 일들도 충분히 스스로를 인정해줄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 전화 한 통을 걸어보시기를 오늘 꼭 권해드립니다. 화면 속 낯선 반응보다 진심을 담은 목소리 하나가 훨씬 오래 마음에 남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정 중독이 작동하는 원리와 그 마음과 거리를 두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화도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분노가 우리 뇌에 어떻게 자리 잡는지에 관해 자세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